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터진 윤미향 파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고 비례대표 당선자죠. 총선 당선자 윤미향 파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은 지 한 3년 만에, 물론 그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은 한 3년 만에 상당히 엄청난 기득권을 쌓았구나. 정권과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쌓아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또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을 본인들이 터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권 초기에 대선 여론 조작, 킹크랩을 사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런 드루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죠.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초선 정치인들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당당히 그 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손을 부끈 쥐고 흔들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들만의 기득권을 형성을 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그 첫 장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김경수는 제가 없는데 적폐 세력, 보수 언론이 음해한다. 촛불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진보 집권 세력 안에서 쭉 나왔죠.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절정을 이뤘죠.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몇 가지 혐의로 부부가 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입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 입시 부족 문제, 스펙 품앗이, 품앗이 스펙,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장학금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의혹이 있는 사모펀드도 있었고, 또 운동학원,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 빼돌리기 의혹, 이런 것들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인데 온갖 비리가 쏟아졌는데 이것을 진보 좌파 집권층에서는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 흔들기,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방어에 나섰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에서 발언했을 뿐만이 아니고 정권의 외곽에 나가 있는, 외곽에서 옹의를 하고 있는 유시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만들어내기도 했죠.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 확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들을 내셔서 막무가내로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적폐 세력의 준동이다, 재준동이다,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 그걸로 계속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국 때도 김경수 때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열성 지지층들이 등장을 했죠. 거기다가 관제 데모까지 일어났습니다. 관제 데모, 검찰청사 앞에서 부인 정경심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검찰청사를 둘러싸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기득권을 쌓아올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이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하면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국, 민낯을 드러낸, 진보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 씨를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하고, 그 수많은, 제 뒤로 보이는 이 광화문 배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광화문에도 보수 우파 시민들이 모여서 조국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초동에서 반대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국민이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그 상황에서 결국 조국 임명을 강행을 했었죠. 그때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까지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면서까지 조국을 임명을 강행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거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해서도 다가오니 그것을 법무부 장관, 아주 신복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또 저돌적으로 앞뒤 안 가려고 어떤 논리 없이 그냥 진영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차단을 하려는 그 시도였겠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조국이 무너지면은 이 진보좌파의 그동안 쌓아 올라가는 기득권에 균열이 생기고 장기 집권을 위한 이 플랜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조국 선에서 지켜야 된다. 조국이 퇴진하면은 뚝이 무너진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어선을 딱 구축해 놓고 대통령이 뒤에 앉아서 지지층을 총동원시켜서 막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보 좌파의 그들만의 기득권 쌓기 그리고 지키기 안간 힘을 다시 지키기 이것은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지금 3년이 지났죠. 김경수는 법정 고소까지 됐었지만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재석 감찰문마 사건에서도 일부 공소장에서 드러났죠. 그 백운우 이쪽에 전화를 해서 유재석 구하기 이런 데서도 나서고 또 어떤 그 마코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조국은 구속되지 않고 재판이 시작이 됐죠. 부인 정경심도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떤 특혜성 가까운 그렇게 자유의 몸이 지금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언론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지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또 충동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복지 덕분이지만 총선에서 압승까지 했으니 지금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진보 좌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에 다시 악재가 터진 것이 윤미향 파동이죠.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위안부 할머니 수호천사를 자임했던 윤미향 씨. 그런데 지금 윤미향 씨와 그 단체 정의기억연대라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단체의 탐욕, 이 탐욕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국 사태 때 초기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갈래 탐욕이 이루어졌죠. 그 윤미향 씨 개인 비리 의혹입니다. 딸의 유학 작업 문제나 또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나 이런 개인적인 일들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개인적인 일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할머니에게 줄 돈을 혹시 횡령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 차원에서는 또 조직 비리가 일어나고 있죠. 엉터리 회계장부, 또 할머니들에게 줄 기부금이 정발을 했고 무슨 맥주집에서 몇 천만 원을 결제를 했고 또 그 실제로 그것은 아니고 또 400만 원이라고 하고 완전히 엉터리 그 돈 관리 할머니들에게 쓰라고 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할머니들은 모르게 정발을 해버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윤미향 파동은 보면은 30년 동안 함께 해온 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폭로를 한 것이죠. 30년 동안 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에게 모은 상금이 할머니들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데 30년 동안 여기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그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서 가느냐.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30년 동안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뭐 성금 받아서 성금 어디서 쓰는지도 못하고 뭐 다른 유학 보내고 유학 갖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서 가느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탐욕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씨의 첫 반응은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 했죠.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 그때 이 여당 정치인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스피커들도 전부 다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수 할머니가 그 또렷하게 이야기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꿨습니다. 갑자기 윤미향 씨도 그렇고 전부 다 김경수와 조국을 벤치마킹하는 그쪽으로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윤미향 씨 갑자기 이런 이야기 했죠. 어제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락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본인과 30년 동안 같이 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락극이다.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다. 또 6개월간 숨소리까지 탈탈 틀린 조국이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권 주변에서도 덩달아서 뭐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들, 또 좌파 의용단체, 또 스피커들이 나서서 일제히 친일 반일 프레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안부 출신인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파가 되는 것이죠. 본인들을 공격하면 다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도 이 회계 제공실을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 국세청이 너무 회계가 엉터리다. 다시 공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도 친일파가 되는 것이죠. 또 행정안전부 기부금 모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윤미향과 그 기억연대를 공격하는 것인가 친일파가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논란. 이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뜻과 다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흐르면서 친일, 반일 뭐 이야기하고 적폐세력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경향신문을 통해서 다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전선을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의기억연대가 30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밝히라 이야기죠. 이것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정의연 상임대표로 했던 윤미향 씨가 정부와 사전 협의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의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회계장부, 윤미향 씨 사건은 회계장부 또 돈을 어디서 받고 어디에 썼느냐가 핵심이지 친일 반일의 그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과 주변이 일제히 친일 반일 갈라치기로 윤미향 보호에 나서는 것은 이것도 결국 새로 쌓은 좌파들의 공동 기득권, 그 공동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 행동입니다. 김경수, 조국, 윤미향 이 공통점이 이것이죠. 자, 터져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국민들이 봐도 정말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런 비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메신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메신저로 공격을 하면서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이 응집력, 본인들만의 응집력이 필수적이죠. 응집력이 있어야지 억지 논리를 가지고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보 좌파 세력은 아주 무서운 결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이중대죠. 열린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12일 날, 어제. 더불어시민당과
또 열린민주당의 1중대, 2중대 통합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에서 정말 희한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 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최강욱 씨가 단독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최강욱 당선자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밑에서 지냈고 그 변호사 시절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씨가 단독 출마를 했는데 총 선거인이 8,77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915명이 참여했는데 당대표로 지지율이 99.6% 지지를 받았습니다. 99.6%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유승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했는데 이 합당 결의 과정에서 찬성이 486표, 반대가 11표,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97.79%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도 정치부 기자 30년 이상을 출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선거도 보고 전당대회도 보고 당대당 통합도 보고 뭐 다 봤지만 당내 문제 당대표 선출에서 99.6% 지지율을 받아서 되고 두 당이 통합하는데 어쨌든 통합하는데 그것을 97.79%가 찬성을 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어느 집단의 생각이 납니다. 독재자가 통치를 하면서 그 집권층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생각이 났습니다. 선거권의 혼수를 했습니다.